안녕하십니까? 실버피아 온라인을 발행하는 강세호입니다. 실버피아 발행인이기도 하죠. 요즘 조국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그런 뉴스 때문에 이걸 다 보고 잠이 들다 보면 새벽녘에 잠이 든다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과 그런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같이 조용히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나설 때는 아니지만 요즘 돌아가는 그런 국가 시국 현안을 보면 민간인들,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잘 이해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일반인을 대표해서 자연인인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국 수사에 대해서 수사하는 건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죠. 법과 규칙에 따라 수사를 하는데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수사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정확한 어구는 아니지만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 많이 들으셨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민간 장교양 시장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벌써 10년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시장경제의 원칙이면서 헌법 정신을 소외는 수호, 헌법 정신을 지켜야 되는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미 우리 시장에서 10년 전부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정신을 지키자 헌법을 파괴한다. 윤석열 검찰이 헌법을 파괴한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정말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좌파들이 주장하는 대로 무슨 검찰 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세상에 잘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을 해서도 그렇고 잘못을 안 해도 검찰에 끌려가는 일은 많습니다. 저도 검찰 출입을 상당히 많이 한 편이죠. 물론 대부분이 무죄 혐의로 판명이 돼서 다행이지만 그런 억울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민간 장교양인들이 가슴 깊이 지금 맺혀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형기업, 헌법에 보장된 민간이 개인의 자산을 투입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민간 장교양 기관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장교양이 시작된 2008년도 7월에는 이게 수익사업으로서 모두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아서 수익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남은 수익은 3.3%의 원천 징수세를 내고 나서 전부 다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체제입니다. 그게 2008년도에서 2012년까지 그렇게 잘 됐었죠. 그런데 정부를 대표하는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민간 장기요양 기관에도 주로 사회복지법이나 공익법인에 따르는 비영리 재무회계 규칙을 2012년도 8월에 강제로 적용시키면서 민간 장교양 기관이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을 비영리, 비수익사업으로 전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도 가져갈 수 없고, 만약 그걸 우리는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잉여금이 남으면 그걸 다음에 연결시키도록 하는 그런 규칙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헌법에도 보장되지 않는, 헌법에는 사형기업의 경영간섭을 배제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영업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업권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수익사업이라고 정부가 광고하고 다니면서 사람을 모았기 때문에 많은 민간인들이 참여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많은 민간이 참여하게 됐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은 공공자금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 당신들이 투자를 했어도 그것은 비영리사업이다 라고 전환을 강제로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헌법 정신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며칠 전 대통령이 그 조국 집안을 압수수색할 때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검찰 수사하지 않지만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11시간이나 여자만 둘 있는 집안에 11시간 동안 남자들이 수사를 했다.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 안에는 여성 2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자식들도 있었고 또 변호사가 있었죠. 변호사도 있었고 그리고 수사관에서도 여자분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만 있었다는 그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 11시간이나 수사를 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11시간이나 했으니까 강압 수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검찰 수사를 많이 받아봅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변호사가 이제 사사건건 간섭을 하면서 하니까는 영장을 2번이나 가서 바꿔가지고 왔죠. 굉장히 귀중한 건데 변호사가 막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걸렸던 거고, 보통 검찰의 원칙은 절대 피의자나 예를 들어서 가택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식사비를 대거나 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나가서 먹고 오는데 일단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나가고 있다가 자기 돈을 들여서 짜장면을 시켜 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11시간이 걸린 것이지 일부러 11시간 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그 다음에 몰상식한 좌파 인력들이 모두 나서서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조국 장관의 케이스는 그렇다 치고 우리 민간 장교환 기관에는 그런 일을 허다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몇 건씩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인권을 보호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우리 장교항인들은 이 현조사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물론 현조사의 대상은 물론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을 받거나 부당 청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이 잘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의 집을 가택 수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인권을 보호하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인권이 보호됐냐라고 말하는 것은 장교환 기관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조사하기 일주일 전에 예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예고를 하고 현조사를 해야 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범죄인 취급을 해서 예고도 하지 않고 바로 들이닥쳐서
거기 있는 요즘 뭐 검찰이 물건 쓸어갈 때 보면 박스, 파란 박스에다 온갖 거 다 싣고 가버리죠. 그런 형태로 다 싣고 갑니다. 그리고 실제 모든 직원을 골방에 별도로 가둬놓고 골방에다 쳐놓고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조사하면서 강압적인 조사를 합니다. 대표적인 강압적인 조사는 바로 그 사실 확인서, 사실 진술서를 쓰는 건데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을 쓰는 것은 옳지만 사실 발생하지 않는 것을 증거 없이가 중요하죠. 강압적으로 자신들이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쓸 수 없다라고 강압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검찰로 바로 넘길 거야. 검찰로 바로 넘길 거야. 너 이거 안 쓰면은 더 큰 처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협박과 강압을 하면서 약하고 힘이 없는 소시민들이, 민간 장교항인들이 거기서 그냥 쓰고 만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지금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은 우리가 볼 때는, 착한 민간 장교항이 볼 때는 내로남불입니다. 물론 현조사는 있어야 되고 부당한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형법에서도 있듯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형법에도 나와 있듯이 자, 이게 잘 모르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실수도 있고 법을 잘 이해를 못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처음 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여러 번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원래 말씀하신 대로 뭐 처벌을 당연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건의 경중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런 경우, 또 그게 단순한 실수로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계도를 하고 그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그것을 편의를 봐준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계도를 하고 그리고 좀 앞으로 다시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엄격하게 차별화를 둘 수 없다고 해서 모든 게 실수를 한 것이나 아마 아주 고의적으로 위반을 한 것이나 똑같이 같은 처벌을 하고 요즘은 그것을 검찰에 넘겨서 사기죄로 형사범으로 넘겨서 처벌을 받게 해서 실제 실형을 살다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장관한테만 인권이 있고 다른 일반 국민한테는 인권이 없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 엄격하게 해야 되고 그 수사가 밝혀지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뭐 수사의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조사해야 된다? 유연하게 조사하게 되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되죠. 유연하게 수사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조사 결과 위반이 발견된 것은 실제로 위반한 액수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부풀려서 환수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잘못한 것만 몇 배 물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10만 원어치 잘못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을 물어내는 길이 허다하고 억대까지 물어내고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리고 장교양, 노인복지들이 지난 7, 8년 동안 계속 나라를 상대로 권익보호 활동을 한 겁니다. 국민저항운동을 할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의 자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데 어떻게 봐도 영리사업으로 출범한 이 사업을 국가 마음대로 이것을 비영리사업으로 바꾸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업원의 월급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비율을 정하는 비헌법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로남불 또 조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생겼죠. 법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의 적용은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조국에 대한 것은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공정하고 보편성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있는지요. 이미 우리 장교학인들은 이러한 고충 가운데서 완전히 그 죽기 일보 직전, 민생이 파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주에서 요양서를 운영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동네에 있는 어르신이 이제 자주 요양서를 이제 들락달락 입소하기 전에 그냥 자주 들려서 사람들하고 놀다가 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호자가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돼서 요양설에 입소를 했는데 이분의 그런 정신병적인 입소하신 어르신의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요양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꼭 집에 가서 자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장은 같이 밤늦게까지 같이 그 어르신을 놀아주다가 그 다음에 저녁이 밤늦게 돼서 거의 자정에 가까우면 그 집에 가서 그분을 같이 재우고 그리고 좀 자다가 깨면 다시 그분을 모시고 요양설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교양 법에 따르면 이 외박을 하게 되면 밤을 새우면 외박입니다. 자정을 넘기면 외박을 하게 되면 하루에 급여 수가를 신청하는 것을 반절만 시키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자, 앞의 경우가 규칙을 위반하겠다고 그랬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청인 시청은 구청은 또 시청은 이것들을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모두 환수 처분을 하고 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가요? 이 조국권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인권은 보호해야 되고 수사할 때는 유연한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헌법 정신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일인가요?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청을 위한 일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한가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엄격하게 이 민간 처분의 편을 들지 않고 이 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유연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인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겼는데 그래서 업무 정지가 모두 취소되는 재판을 받았는데 행정청에서는 단지 그들이 잘못한 것은 청문회를 열지 않았다는 거라고 그래서 청문회를 다시 열고 다시 똑같은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엉뚱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것은 국민을 개나 돼지로 아는 그런 이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처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민간 장교황이 겪는 어려운 문제들, 민간 장교황 기관에게 자기 자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순수 민간 장교황에게 비영리 재무 규칙을 적용시켜서 규제와 통제를 강조하고 그리고 수익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지나친 통제를 하는 것에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 이미 그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한 것이 2018년도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10월 3일과 10월 20일 최종 종합감사를 할 때 분명히 밝혔던 녹화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건복지부에 자주 보내는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개나발로 알고 있는 그 쌍놈들이 모여있는 집단 같습니다. 장관이 그렇게 약속한 것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키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맙니다. 이게 공권력입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입니다. 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인건비 적정 비율을 강제로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업원의 민간 장교환기관 종업원의 급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비율을 정하는 것에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헌법 소원도 냈고 지금 행정 소송도 제출했는데 헌법 소원에서는 그 경과기간 지났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경과기간을 오래 뒀다 보니까 처벌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기각이 됐었습니다. 자, 그 말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각이 됐다는 것은. 현재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투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뭐 국회 청문회라든지 강연에서 공무원들이 자 비영리 재무규칙을 지켜서 또 인건비 적정 비율에 대한 고시를 지켜가지고 하는 것은 실제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보기 위한 거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만 아주 강압적인 그런 조사, 이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강압적인 조사가 이 근방에는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뭐 심창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무슨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사법경찰화 해가지고 완전히 그 민간 장교항인들을 조사해가지고 전부 다 쳐넣겠다. 그런 억지 발상합니다. 그런 발상이 나온 것도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이해하고 요양보호사가 그 지금 법규상 2.5대 1인데 그것은 한 분당 9명씩 왜냐하면 3교대를 하니까 그런 개념인데도 이것을 잘못하고 이게 부정이다라고 그 청와대 회의에서 말함으로써 신창현 의원이나 재윤경 의원 그 숱한 좌빨들의 그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기동민 의원 포함한 그런 의원들 사실 민심이 어떤지 모르죠. 그 북한이 하라면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라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정말 시민의 권리들이 박탈당하고 하는 것은 왜 이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수없이 청와대도 얘기하고 다른 데도 얘기했습니까? 조국만 사람이고 우리 민간 장기요양인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내용을 또 청와대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낸 지가 지금 한 달이 지났지만 애꿎은 외교부에서 우리 장교환기관하고 외무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외무부에서만 앞으로 조심하겠다 그런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왜 외무부가 답변을 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문자 하나가 외교 폭망이라는 말이 있어서 답변을 했다. 다른 부처에서 보건복지부 등에서 답변할 거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개무시하고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번 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시장경제 원칙이 준수되고 헌법 준수 정신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보건복지부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자, 전 세계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민간이, 국민이 바라는 일은 꼭 승리합니다. 강압적인 정부가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장관님, 보건복지부 박능호 장관님,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이번 10월 3일에 전 자유민주 세력들이 광화문에 모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 서초동에 이제 좌파, 종북 좌파, 주사파를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초동의 법원 단지 앞에서 데모를 했죠. 200만 명이 모였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200만 명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의 10분의 1이 거기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거기에는 그 서초구에 파티가, 축제가 있던 날입니다. 사실은 그걸 증명하는 것은 다른 사람 어떻게 볼지 몰라도 연단 뒤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파티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연단 앞에 노란 딱지를 들고 있는 사람만이 그 걸기대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200만 운운하는 그런 여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제일 좀 네 가지 없이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문재인 대통령님의 권한은 우리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주사파 좌파들의 대통령이 아니고 헌법 안에서 수에서 일어나는 자유민주 세력과 진보 세력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대통령입니다.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일반 민중들의 고민은 가만히 있다가 조국 문제에 대해서 나서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게 공평한 나라입니까? 그게 전혀 처음 보는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길게 말하는 것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자, 헌법 중수 정신을 회복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간 장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조국의 문제는 검찰 개혁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 그 다음에 좌파, 주사파 일당, 이런 것들로 구분돼서 싸울 일이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공정과 공평,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국민들은 그 수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그 이상한 사람한테 5번의 고발을 당해가지고 2년간에 걸쳐서 검찰 수사를 받아서 최근 5가지 모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고발 중에 하나는 저만 포함된 건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께서 저희들한테 그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기분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오재세 의원한테 돈을 준 적도 없고 그럴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재세 의원도 명예를 많이 하셨고 명예훼손을 많이 당하셨고 굉장히 큰 쓰라린 아픔을 거뒀고, 기동민을 유시한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좌빨 세력들이 이 민간 장기관 기관이 헌법을 지키고 시장경제 원칙을 지켜서 그 비영리 재무에 유치는 것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는 그런 것이 당론에 위배된다고 그래가지고 무시치고 말았죠. 그래서 당론을 정해서 그 법안을 통과 못하도록 만든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교양인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좌파 우파 또 그리고 종북 좌파 주사파나 그 자유세력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은 공평하고 정당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해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을 무시해가면서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민간 장교양법 현지호사들 얼마나 여러분 당하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지도 않은 11시간의 수사를 강압해서 했다? 그리고 짜장면 시켜 먹은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사달라고 그랬나요? 그 검사들이? 그런 걸 잘못 이해하고 떠들어대는 그런 좌파 리더들 각성하시고 그런 거 하시고 한국 100만 클럽이나 공공정책 시민감시대에서 하고자 하는 민간 장기양의 권리 회복은 좌파를 까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세력,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에서 보편 타당한 것이 이루어져야 대통령을 존경하고 국회의원을 존경하고 장관들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가진 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내버려서 이 개나 돼지처럼 취급받는 그런 민간인들을 무시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죠. 스카이캐슬? 실제 있는 사례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등학생 인턴 문제 실은 사회일각에서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조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 아시나요? 자, 그런데 왜 조국이 문제가 되나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인턴 사원했다고 회사 직인 찍어 나가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건 거의 직인 찍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그렇게 타협을 해서 들어온 거.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래도 아무 탈 없이 됐는데 조국 장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공인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를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니까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은 내가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나요? 제가 공인인가요? 저 구멍가기도 못한 그런 장교양 기관 하고 있고 이런 시민단체를 하고 있는 동네 축구회보다 못한 시민단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공인입니까? 말을 붙일 때 붙여야죠. 조국 장관이 공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장관 임명 그냥 민정수석 할 때는 하셨잖아요. 법에 의해서 장관은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장관은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생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때 그런 사실을 알고 떠났으면 가족도 보호하고 장관님도 서울대에 들어가서 아주 덕망받는 교수로서 평생을 마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황우석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황우석 사건의 본질도 나비 효과의 나비의 펄럭입니다. 그 당시 나비가 펄럭일 때 막았으면 황우석 사건은 존경받는 진실이 가려졌기는 하지만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피해서 나비가 펄럭일 때를 피해서 그걸 가지고 더 싸우면서 나중엔 더 급기야는 확산돼서 나비 효과 LA에서 나비가 펄럭였는데 부산에서 해일이 일어날 정도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경우 자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주당 이 조국의 문제는 단순히 좌파 우파를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나비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에까지 지장을 받는 그러한 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지금 좋은 결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달리는 장교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장교왕 기관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조국 사태와 연관해서 그런 공평, 공정, 보편, 타당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지를 분석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